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도시를 분석해온 스웨덴의 도시 전문 기자가 서울에서 경험한 건 단순한 문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스마트한 기술, 깨끗한 거리.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중심이 된 시스템으로 전 세계 도시 기준을 완전히 갈아엎었는데요. 왜 서울이 전 세계 도시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엘렌 에클룬드예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죠. 유럽, 남미, 북미까지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서울에서의 여정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아시아 쪽 취재도 거의 일본 중심이었고 한국은 그저 스쳐 지나간 이름 중 하나였죠. 그랬던 어느 날 제 메일함으로 한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제목은 이랬죠. 서울, 여행자 중심의 도시. K-팝이 워낙 인기다 보니 잠깐 반짝이는 유행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짐을 챙겨 비행기에 올랐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는 놀랍도록 빠르게 끝났고 수화물도 금방 찾았어요. 화장실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깨끗했죠. 제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유럽의 공항도 이만큼은 못 따라오겠다. 공항을 나와 처음 도착한 곳은 성북동이라는 동네였어요. 예전엔 공장지대였는데 지금은 예술 공간이랑 감성 카페가 들어선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딱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사샤라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일러스트 작가였어요. 책과 잡지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인데 서울에 화보 촬영차 왔다고 했죠.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사샤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엘렌, 인천공항에서 짐 찾는데 12분밖에 안 걸렸어요. 키예프에선 기본이 45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저도 놀랐지만 사샤는 정말 감탄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었죠. 그날 저녁 사샤와 함께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갔어요. 배가 고팠던 사샤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고 불과 18분 만에 뜨끈한 김치찌개가 도착했어요. 배달 기사는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건네줬고 음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앱이 자주 고장나고 외국인은 가입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쉬워요. 이후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사샤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결제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나 알리페이 같은 자국 결제 앱으로 결제할 수 있어서 편리하대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외국인이라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 쓰던 알리페이 앱으로도 여기서 결제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서울은 단순히 디지털화가 잘 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생활이 편리한 도시였어요. 베를린에서는 물건을 주문하면 보통 이틀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다음날 아침이면 이미 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지하철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어쩐지 다들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서울은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자처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의 건물들은 하나둘씩 불을 켰어요. 거리엔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더 활기를 띠었죠. 그날 밤 호텔방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출장 하나 다녀온 걸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서울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생겼죠.
대체 이 도시는 왜 이렇게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 침대맡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저는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썼어요. 서울.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모든 게 잘 작동하고 모든 게 빠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다. 내일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어요. 창문 밖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아직 거리는 조용했지만 도시 전체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이날은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이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고 낙서도 전혀 없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깔끔하게 표시돼 있었고 누구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사기 위해 자판기를 찾았는데 조작이 너무 간단해서 금방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열차가 도착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은 조용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모두가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선 지하로 내려가면 신호가 끊기거든요.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은 연세가 꽤 있어 보이셨어요. 80세쯤 되어 보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예능 영상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닌 도시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기술을 어려워하거나 멀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은 달랐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말로만 듣던 강남 스타일의 그 강남이에요. 출근길이라 그런지 거리는 분주했어요. 수많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건물 외벽엔 디지털 광고판이 화려한 색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거리 모퉁이에서 작은 부스를 발견했어요. 젊은 남자가 새로운 앱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는데 간판에는 서울 스마트시티 앱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고 그는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한번 써보실래요? 덕분에 앱을 금방 설치했어요. 화면에는 다양한 기능이 나타났죠. 원하는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어느 지하철 칸이 덜 붐비는지, 가까운 공중화장실의 위치, 동네별 대기질 상태. 서울 전역에 수천 개의 센서가 설치돼 있어요. 그 청년이 설명해줬어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처럼 움직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길을 걸으며 앱을 계속 써봤어요. 화장실이 필요할 땐 앱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고 점심을 먹고 싶을 땐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식당을 안내해줬어요. 오후엔 선릉이라는 지역을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건물 앞에서 조금 색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작은 배달 로봇이 조심스럽게 인도를 지나가며 사람들 사이를 유연하게 비켜가고 있었죠. 그 로봇은 음식점에서 갓 조리된 따끈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 입력된 목적지까지 스스로 경로를 계산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검색해보니 이 로봇이 사전에 등록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며 장애물이 생기면 일시 정지 후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편리함을 넘어선 사람을 배려하는 디지털 배움 같다고요. 서울의 기술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엔 공원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또 하나 놀라운 걸 봤어요. 쓰레기통이 일정량이 차면 자동으로 센터에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었고 가로등은 사람이 다가가면 밝아졌다가 아무도 없으면 자동으로 어두워졌어요. 전기를 아끼기 위한 똑똑한 조명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서울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도시가 아니다.
서울은 하나의 살아있는 네트워크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기술을 자랑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기술이 숨쉬는 도시. 서울은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맞이한 세 번째 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도시의 뒷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서울시청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청 근처에서 잠시 산책을 하다가 작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어요. 제 옆에는 휠체어를 탄 한 중년 남성분이 있었어요. 초록불이 켜졌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 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버튼을 누르자 보행 시간이 자동으로 15초 더 연장된 거예요. 뒤이어 길을 건너는 동안 차량들도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도시인 줄만 알았는데 꼭 필요한 곳에선 기다려주는 배려가 살아있었던 거죠. 건너편에 도착한 그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울이 좋은 이유요? 이곳엔 함께 걷는 배려가 있어요. 그 짧은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함께 걷게 해주는 도시. 어쩌면 서울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따뜻한 문장은 없을지도 몰라요. 시청 건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신관 옆에는 오래된 석조 건물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이란 도시가 얼마나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시청 안으로 들어서자 스마트시티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김 과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둥근 안경 너머로 친근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환한 회의실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김 과장님이 차분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10년 전만 해도 서울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차는 막히고 미세먼지도 심했고 민원 보려면 줄을 한참 서야 했죠. 그때 서울시가 결심했어요. 이제 바꿔야 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내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과장님은 살짝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처음부터 기술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우선 시민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듣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멋져 보이려고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시를 생각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과장님은 저를 데리고 통합관제센터라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큰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서울 전역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수돗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교통 상황, 공원에 있는 사람 수까지. 서울의 모든 움직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기술이 전부는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했어요. 서울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오후, 과장님은 저를 몇몇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 만난 분은 비빔밥 가게를 운영하는 박 여사님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휘어 있었지만 미소는 정말 따뜻했어요. 예전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야 했어요. 지금은 앱으로 동네 농장에서 바로 식재료를 배달받아요. 훨씬 신선하고 잠도 더 잘 자요. 손님들 반응도 좋아요. 그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이분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초등학교였어요. 11살짜리 아이들이 코딩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약 먹는 걸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앱, 놀이터 시설이 망가지면 시청에 바로 신고하는 앱. 아이들은 이미 누군가를 돕기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린 아이들에게 기술은 사람을 돕는 거라고 가르쳐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서울을 만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작은 전기 청소차를 타고 계셨는데 쓰레기를 감지하고 도로 상태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이 있대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다는 이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시민들이 우리를 존중해줘요. 우리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니까요. 제가 줍는 쓰레기 하나하나가 서울에 더 많은 쓰레기통을 놓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멋졌어요. 조용히 서울을 지켜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이 도시가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동네 주민센터였어요. 그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배우고 계셨어요. 봉사자들이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손주와 영상 통화하는 법, 장보기 앱 사용하는 법. 어르신들의 눈동자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중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내가 이런 세상에서 완전히 뒤처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나도 다시 미래 속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이 작동하는 이유는 모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이끌고 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 도시를 움직이는 구성원이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분주한 도로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펼쳐지고 있었죠. 달콤한 아이스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지난 며칠 동안 서울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도대체 서울은 다른 도시들과 뭐가 달랐던 걸까요? 스톡홀름 같은 제 고향 도시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서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울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제목을 적고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울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겉보기에 멋져 보이려고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먼저 물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찾아냈죠. 서울은 사람들을 위해 기술을 만들었어요. 기술을 위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서울은 모든 것을 연결했어요. 지하철은 버스의 도착 정보를 알고 있었고 가로등은 교통신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쓰레기통조차 가득 차면 스스로 센터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세 번째, 서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코딩을 배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앱을 만들었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배워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식당 사장님이든 배달기사든 사무직 직원이든 모두가 같은 시스템 안에서 같은 미래를 살고 있었어요. 제가 글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처음 만났던 우크라이나의 사샤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희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사샤는 조용히 제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일 출국인데 떠나기 싫어요.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가 되는 느낌을 받은 도시는 처음이에요. 여긴 모든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말이죠. 왜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못할까요? 왜 스톡홀름이나 키예프는 서울처럼 될 수 없는 걸까요? 그날 저녁까지 저희는 이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대부분의 도시는 문제를 하나씩 떼어내서 해결하려 해요. 교통이 문제면 교통만, 쓰레기가 문제면 쓰레기만.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서울은 모든 문제를 연결해서 바라봤어요. 하나의 기반 위에 모든 시스템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했죠.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배선부터 먼저 깔아두면 나중에 어떤 가전제품이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죠.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다른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건물들, 도로들, 공원과 사람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시스템과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엮여 있었죠. 해가 지고 수많은 건물에 불이 들어오며 도시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 배움을 그냥 간직하지 않겠다고요. 반드시 글로 남기겠다고요. 다음 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기사 제목을 적었어요. 서울 모델, 하나의 도시가 미래를 만드는 법. 하지만 그 기사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단지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며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도시가 움직였던 거죠. 서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은 나에게 미래를 보여준 도시였다고. 그리고 그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그게 바로 서울의 진짜 마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법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은다면 어느 도시든 어느 삶이든 천천히 피어나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